수원, 다시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 부근까지 2km씩 밀리고요.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 부근도 3km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 그러시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즘 핫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 네, 사실 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 걸로 뽑아보면 이재명 대표와 남욱 씨가 이제 세트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기 얘기. 네, 뭐 검찰이 남욱의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 하니까 또 남욱이 받아치면서 뭐 캐스팅한 분이 뭐 지적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서로 받아쳤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초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연기 지도를 검찰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요? 정말 그렇다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뭐 온갖 질문에 다 얘기할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나는 이거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뭔가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고 원래 본인이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검찰이 이거 연기 지도식이나 해가면서 조작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169명인지 8명인지 민주당 의원들 다 삭발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진짜 천막이라도 치고 대검 앞에 가서 뭐 항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간혹가다 항의는 합니다만은 이게 뭔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뭐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랑 민주당의 분위기랑 이 전체적인 게 하나도 안 맞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완벽한 조작 수사고 연기 지도까지 한다라면 삭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 이거 뭐 사실은 삭발할 거면 아마 지금 대선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남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은 저도 뭐 이 사건 쭉 스크래치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국정감사 이틀 동안에 나왔던 얘기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 뭐 55클럽 얘기하고 있고 그분 얘기하고 지분 얘기하고 있고 막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할 것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지금 물론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캐스팅한 분이라 그러는데 그럼 시나리오 누가 썼냐? 그분들이 쓴 거예요. 대장동 상업이 원래 그분들이 원래 본인들이 하던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던 거를 원래 들어와서 남욱 정영학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지지 작업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민간으로 하려다 안 되니까. 민간 주도로 하려고 그렇죠. 했던 하려다가 거죠. 공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남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채권 발행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합작으로 간 건데 근데 사실은 이익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분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영화의 주주, 영화사의 사주가 누구냐? 이 사람들 자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내 건 아니고 나는 그냥 피해자고 그냥 나는 그냥 시킨 대로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찌 보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은 지키고 책임은 덜 받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분들 수익은 지금 그분들 통장에 다 있는 거죠? 없겠죠.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엊그제야 이제 검찰에서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대장동에 왜 부패방지법 적용 안 하냐.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적용해야 4천억 5천억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몰수할 수 있는데 800억 한 것도 보면은 배임이라든지 뇌물 이걸 했어요. 뇌물은 원래 뭐 할 수 있는 거고 배임은 특별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좀 요건이 엄격합니다. 근데 800억 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 실제 재산은 80억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통장에 그냥 돈을 갖고 있고 어디로 빼돌렸다는 겁니까? 아니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뭐 본인 이름으로 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천화동 1, 2, 3호로 뭐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라고 봐요. 저는 보여주기 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남욱 뭐 미국 도피 자금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남욱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 판을 다 짜고 캐스팅했다라는 얘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캐스팅한 거는 대장동 일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뭐 내지는 뭐 좀 넓게 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캐스팅 당해서 어찌 보면 동업자적인 관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법정에서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 성남시 쪽의 로비를 위해서 그쪽과 가까운 김만배를 우리가 영입했다. 그렇죠. 또 그래서 김만배를 통해 유동규를 통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분들도 이미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뿌리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는. 근데 다만 아까 그 작년 국정감사 때 국정조사 때 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지분의 뭐 절반 정도가 김용, 정진상 등이 포함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지금 새로 나온 것만은 분명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술로 나온 거죠. 현재까지 남욱 진술이죠. 진술 그다음에 유동규 진술로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죠, 말. 녹취록에는 없어요. 녹취록에 그분은 대법관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대법관 누구 그분 딱 한 번 나오는데. 근데 사실 녹취록에는 그냥 700억 유동규는 나와요. 근데 지금 말들은 다 다릅니다. 뭐 정영학이나 저 김만배는 이거는 뭐 김만배 거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규나 저 남욱 같은 경우는 아니다. 거기에 세상할 게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이 다르면 그건 물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누구 말이 더 신뢰성 있는지 이제 보겠죠. 근데 네. 이제 보면 김만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 남욱한테 뭐 미국 가 있으라 그랬다. 뭐 700억 이거 천화동인 1호 밝혀지면 큰일 난다. 뭐 온갖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이게 지금요. 각자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하는 얘기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저희도 일반 여론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와중에 조금의 사실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퍼즐처럼 맞춰질지 뭐 지켜볼 부분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최근에 뭐 이렇게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정민영 변호사는 이제 남욱 변호사 측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욱이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50%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서로 공증을 하려고 막 각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공증까지 안 이루어졌지만 이런 건 뭐 보면은 사실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본인 거다라. 왜냐하면 재판도 본인도 막 하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아 내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유동규한테 주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규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김만배 또 녹취록에 보면 아니 남욱이 돈 찾아가면 뭐 1,000억 청구해서 700억으로 합의하면 돼. 아이고. 근데 그 다음에 줄지는 그건 몰라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복잡하죠, 되잖아요. 이거. 복잡할 뿐 대화 아니라 들어갑니다. 예. 복잡할 뿐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왜 뭐 남욱 뭐 정영학 뭐 정민용 이런 이름을 우리가 왜 다 알아야 됩니까 사실. 그 말씀입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의 말을 충격적인 말로 꼽으셨고 네. 현근택 변호사는 누구의 저는 입에서 사실은 나왔던 지금 말? 이태원 얘기가 잘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물론 말은 최근에 한 건 아니지만 참사 다음 날 10월 30일 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압살한 단어를 빼라.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복지부의 정책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밝혀졌죠. 그렇죠.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희생자라 안 하고 참사라 안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냥 누군가 했나 보다 예, 뭐 예. 했는데 이번에 주체가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족들한테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명단도 공개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희생자 영정도 없는데 뭐 분양도 차리고 이런 게 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뭐 말이 없어요. 그냥 뭐 행정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이런 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 국정조사에서도 또 중요하게 그렇죠. 다뤄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저도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상민 장관 책임 안 지는 부분도 저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우리가 압사라고 용어를 안 쓴다고 압사가 아닌 게 되냐.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브리핑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다 압사라고 했고 참사라거나 희생자라거나 하는 표현들도 섞어서 많이 썼다. 근데 이제 저거는 행정적으로 그냥 이제 용어를 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압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뭐 이런저런 대응에 아쉬운 점과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게 사실은 이제 압사라 그러면 결국은
그 원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앞자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마약 검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부검도 했다 그러고 또 유류품에서도 400여 점 가까이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가 봐도 그 영상을 다 봤기 때문에 압사인 게 맞는데 이걸 뭐 마약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도 아니 뭐 압사, 뇌진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뇌진탕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압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 결국은 압사를 된다 그러면 왜 압사가 나왔겠냐. 원인. 그 원인이 결국은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실제 아니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고 영상과 당시 보도 내용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게 다 그 뭐 압사라든지 아니면 그 크라우드 이런 어떤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이고 이제 마약 저것도 뭐 저도 이렇게 적절하다고 보진 않지만 마약이 혹시나 피해자일까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뭐 유족들한테 뭐 일부 검사가 의사를 그렇죠. 물었다는 정도죠. 네, 대검에서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무조건 다 해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검사가 유족들한테 의사를 물었고 동의한 경우 실제 부검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네, 두 건이 있었습니다. 네. 두 건. 예, 두 건 있었는데 이게 말은 지금 뭐 일부라 그러지만 경찰도 했고 검찰도 요구했고 또 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무슨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든다. 이 말 자체가 아니 사실은 원인이 불분명할 때가 부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죠. 이렇게 예.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절차가 문제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걸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대검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법무부랑 관계없이 개인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상 문제없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니 뭐 그 개별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평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바로 요 대목들도 아마 이 국정조사 본조사에서는 다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건 그때 또 지켜보도록 하고. 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되고 나서 지난주 우리 요 토론할 때 네. 아마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전격 기소를 했어요. 네. 검찰이. 근데 기소하면서 또 거기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서훈 전 실장이 대통령한테 자신이 질책당할까 두려워서 몇 가지 그 거짓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은 몰랐다. 서훈 전 실장이 다 주도한 거다라고 검찰은 결론 내린 거로 보여지네요. 일단 공소장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것도 안 돼 있고 핵심적인 게 지금 자료 삭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몰아갔다 그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건데. 근데 그 원인을 대통령께 질책당할까 두려워라고 하는 걸 이번에 공소장에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다 내가 결정한 거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검찰이 스텝이 꼬인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내가 보고받고 결정한 거다 그랬으면 어떻게든 이제 수사를 하든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사실은 또 6일 만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게요. 보통은 구속 기간 10일이지만 대부분 다 연장합니다. 예, 20일 하거든요. 그러면 10일 정도라도 해요. 근데 지금 6일 만에 한 걸 보면서 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적부심 받아들일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6일 만에 기소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말씀처럼 핵심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공소장에 안 써놨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요? 공소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찌 보면 이 공소장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대장동 사건에는 이재명이 공소장이 몇 번 나오냐 이랬는데 이번에 정의당 실장 할 때도 공모나 이런 건 안 썼는데 뭐 정치적 동진이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인지 쫙 써놓거든요. 수십 번씩 나오죠. 네, 수십 번씩 나오죠. 뭐 정치적 공동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장이라는 건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제 사실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는 사실은 유무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공소장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요 공소장상에서는 우리 문 전 대통령까지는 수사할 계획 없습니다라고
현재까지는. 넌지시 밝히는 거다. 현재까지는. 아이, 검찰들이 그렇게 공소장을 통해서 정치를 하면은 검찰 출신 저희 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정치에 그렇게 뭐 엄청 잘하겠습니까? 다 뭐 전문가들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뭐 저도 공소장은 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 거에는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이 지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최종 책임자가 이제 서훈 전 실장이라는 식으로 했죠. 실장이었다라고 명시를 했었고 이번 공소장에도 그렇게 이제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제 질책받을까 숨겼다라는 취지인데다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할 때도 대통령한테 이게 막 아주 뭐가 되고 뭐 대통령이 뭘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그런 쪽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했다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이런 불만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당장은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요구가 나온다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재판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이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죠. 전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장관은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도어스토핑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보면.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가 없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대북 송금 특검 때 통치행위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당시에 민정수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 관여했으면은 뭐 제의 걸 수 없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법무부 장관이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약간 도발적인 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그럼 예전에 수사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관이 이만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누가 검찰총장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검찰총장 뭐 저도 이름 가물가물해요. 누군지 존재감이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발언이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염두에는 두고 있다. 네. 근데 아마 또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에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착착착 가고 있는데 이미 진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고려는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사실 저희 당에서 그냥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좀 그러니까요. 하고요. 괜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도 뭔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뭐 고위직 중에 수사받고 있는 게 27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박근혜 정부와 이걸 일률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27명이 뭡니까? 정말 무슨 1000명 단위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뭐 탄핵당한 그때는 적폐 청산해가지고 뭐 난리 탄핵 직후였으니까요. 물론 뭐 탄핵당한 정부랑 비교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난리였고 그때 검찰 특수부가 그때만큼 커지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했던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분들이 무죄가 나왔어요 결국. 그래서 물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었으니까 저희도 뭐 좀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뭐 20몇 명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좀 너무하네.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스스로 말하시면 하셨지만 그때 칼을 잡았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고 그 칼잡이를 보조했던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역사가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뭐 20몇 명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 끝난 수사를 다시 또 재수사 착수하는 그 과정에 특히 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뭐 군에서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그걸 또 다시 수사한다. 이것까지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건도 제가 했었거든요. 변호인 했었어요? 이거 2년 지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대검에 가서 다시 재항고 도우면 사실은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군 탈행 사건이 제대하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문제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군대 탈행 사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제되는데 나중에 뭐 이게 또 카투사다 보니까 근거도 잘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근데 이걸 또 다시 2년 만에 수사한다. 참 어찌 보면 참.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반대로 아예 이슈도 안 되고 아무도 몰랐던 거를 갑자기 캐비넷 열어서 탈탈 털어서 수사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다 이 뭔가 언론에 의해서든지 이슈가 됐던 것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예.
특히 아무튼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좀 작은 정치적 공방식으로 시작되더니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앞으로 재판 과정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쪽 주장도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하니까 말이죠.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밥 딜런의 Knocking on the Heaven's Door를 건스 앤 로지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